네, 안녕하십니까. 고동현입니다. 오늘은 가장 무서운 질병인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보험이 필수겠죠. 이 암보험에 대해서 지금 가입하고 계신 분도 혹은 지금 가입하시려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오늘 방송을 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제 암에 대해서 시작을 해볼 텐데요. 먼저 암 사망률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전체 사망 중에서 암에 대한 사망이 약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5년간 주요 암 20대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려 45%나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청년들도 이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암 관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에 상관없이 암은 누구에게 나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보셔야겠죠. 자, 그런데요. 암이 무조건 무서운 질병이냐? 과거에는 암에 걸리면 무조건 사망하는 질병으로만 알았습니다. 한번 보시면 연도별로 추이를 보시면 각 암 부위별로 위암, 대장암, 폐암, 갑상선암, 유방암, 간암, 전립선암, 췌장암, 담낭 및 기타 담도암 어떤 암이든 간에 과거의 연한선부터가 과거의 그래프고요. 생존율 그래프고요. 이 진해질수록 최근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암은 과거에는 무조건 사망하는 질병이었다면 지금은 가면 갈수록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높아졌느냐 보시면 위암 같은 경우에는 무려 32.6%나 생존율이 높아졌고요. 또한 대장암의 경우에도 18.8%, 갑상선암의 경우에는 이제 겨우 생존율이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암에 걸려도 이제 무조건 사망하는 게 아니라 생존하고 암은 이제 만성질환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 암에 대해서 대비하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트렌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대한민국에 걸린 암 환자들의 총 유병자의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빨간 표시가 되어 있는 4개 암이 1, 2, 3, 4위, 즉 다빈도암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갑상선암이 21.8%, 위암이 15.7%, 대장암이 13.6%, 유방암이 11.4%.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암들보다는 소수한 암들이 더 많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갑상선암은 여성에게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암입니다. 그래서 무려 21.8%가 암 환자 중에서 갑상선암이기 때문에 이러한 암들에 대해서 즉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외감이 뭐고 그러면 유사암이 뭐냐? 설명을 좀 간단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사암이란 간단히 기갑경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기타 피부암이든 갑상선암이든 경계성 종양이든 제자리암이든 이 유사암들은 각각의 담보를 각각 지급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타 피부암에 걸리고 와서 또 갑상선암이 발생하게 되면 또 진단비가 지급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는 한 번 지급되면 소멸되지만 유사암 진단비는 이 4가지가 각각 지급이 되고요. 또 회사별로 1년 이내 일반 암 진단비는 1년 이내 50%, 즉 절반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이 유사암 담보는 각각 지급할 뿐만 아니라 면책 90일 이후에는 100% 지급을 하는 회사가 대다수입니다. 두 번째, 소외감인데요. 아까 보신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여성의 경우에는 유방암이 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죠. 자, 이 4개의 경우에는 소외감이라는 분류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이 4가지 암을 소외감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암 진단비보다 더 적게 가입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이 4가지의 암을 소외감으로 따로 분류를 해서 1년 이내에는 50%만 지급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를 해보셔야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유사암 진단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유사암 진단비는 비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 암 진단비가 평균적으로 15,000원 정도의 수준의 보험료가 된다면 유사암 진단비는 보시는 것처럼 금액이 2,700원, 3,10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소외감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라고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소외감은 비용이 많이 드는 암들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외감은 소외감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고해감, 즉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들은 그대로 또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양분화해서 소외감과 고해감 2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들은 얼마나 드냐 한번 보시면요.
암 치료비가 2002년 대비해서 2009년에 무려 4.2배, 7년 사이에 4.2배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도 이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문제는 암 진단 후에 고용 상태가 변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즉 고용 상태가 변했다는 건 실직할 위기가 굉장히 많고요. 무급휴직이나 이런 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암에 걸렸는데 경제활동도 어렵다라고 했을 때 암 치료비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보면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는 설문에 대해서 무려 32.6%의 분들이 타인이나 혹은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즉 빌려서 치료하는 거죠. 14.4%는 재산을 처분했다. 정말 안타깝죠. 혹은 9.7%는 이도저도 다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암 치료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치료비 때문에 경제활동도 어렵고요. 그 상황에서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갈 수 있고 내 소중한 집이나 재산을 잃는 경우 혹은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걸 감안하면 암 치료비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암 치료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암 종별로 치료 비용인데요. 암 종별로 간암인 경우엔 6천만 원 정도, 췌장암도 6천만 원 수준이고요. 폐암도 4천만 원 정도 수준이고요. 자, 이 정도의 치료비가 드는데요. 결국은 돈이 암에 걸린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하다. 즉 돈이 있어야 암에 걸려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치료비가 많이 들었냐라고 알아봤더니 어느 분야에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항암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다라고 하는 게 58.9%입니다. 그 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수술비나 검사비, 진단비가 많이 들 것 같지만 수술비는 16.2%, 진단비나 검사비는 8.6%밖에 되지 않고요. 항암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왜 그러냐? 자, 항암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하면 중증 환자 등록이 되어서 자기부담금이 5년간 5% 정도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부분의 신약이나 신치료 기술들은 다 비급여로 처리된다는 거죠. 즉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인이 부담을 한다는 게 결국은 비용이 다 개인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신약이나 신기술에 의한 이런 항암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항암 치료비가 뭐길래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까? 한번 보시면 과거에 2000년 이전에는 우리가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화학 항암제를 사용했어요. 이 화학 항암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암세포에 투약을 하게 되면 공격을 하게 되는데 이 공격을 할 때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합니다. 즉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까지 다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빨리 자라는 세포는 다 같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모낭세포, 머리에 있는 이제 머리털이 빨리 자라게 하는 모낭세포나 손톱 혹은 이제 구강세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자극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2세대가 2000년 이후에 표적항암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표적항암제는요, 암 원인 물질을 찾아서 투약을 하게 되는데 암 원인 물질을 찾아서 그 암세포만 공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화학항암제가 전체적인 정상세포까지 같이 공격을 했다면 표적항암제는 암세포만 골라서 정확히 유도탄처럼 공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다 보니까 기존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부작용이 현저히 낮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3세대가 면역항암제인데요. 이 면역항암제는 표적항암제에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체내에 있는 T셀이라고 하는 T세포,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이 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암세포를 공격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가 암세포를 기억하고 공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치료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차후에는 재발까지 막을 수 있는 꿈의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화학항암제까지는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적항암제나 면역항암제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어려운, 즉 비급여 처리가 되는 개인의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국은 돈이 문제인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제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요. 유명한 약이 이제 간암 치료제가 넥사바라는 약이 있는데요. 연간 치료 비용이 약 3,700만 원입니다. 자, 아바스틴이라는 약이 또 있는데요. 이 약의 경우에는 약 5천만 원이고요. 대장암 두경부암에 주로 쓰이는 얼비투스라는 약은 연간 약 6천만 원의 치료 비용이 소요됩니다. 자, 굉장히 높은 치료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래서 신문에 기사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자, 병 고치려고 적금 깨고 집 팔고 재난 치료비 짓눌린 16만 명. 자, 암 환자들이 병을 고치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처음에는 집, 재산 이런 것들 처분해요. 그다음 돈을 빌리죠. 집도 팔고 다 정리하고 적금까지 다 깨고 치료비를 하는데 얼마나 나왔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유방암에 걸려서 유방 절제 수술을 받으셨네요.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허셉틴, 도세락셀, 퍼제타, 또 캐스타일라라는 약까지 같이 치료받았는데요. 각각 450만 원, 520만 원씩 부담했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치료비 그러면 국민건강보험 적용 얼마나 받았냐라고 봤더니 5%인 123만 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건강보험에서 암에 걸리게 되면 자기 부담률을 5%로 낮춰주기 때문에 123만 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총액이 2,516만 원, 2억 516만 원이었는데요. 2억 516만 원 중에서 건보 적용 진료비가 2,456만 원, 10%밖에 되지 않는 거죠. 나머지 금액, 즉 1억 8천만 원 가까이를 개인이 오롯이 부담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새로 나온 담보가 표적항암제라는 담보가 나와 있는데요. 암진단비, 아까 보시니까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암진단비만 1억씩 준비되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암진단비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비싼 보험료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진단비를 보시면 암진단비는 보시면 1,000만 원당 가격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5,000원, 18,000원, 3만 원, 4만 원 이렇게 비싸지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비교를 해보셔도 보험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하지만 표적항암제는 얼마나 될까요? 놀랍게도 표적항암제는 아까 18,000원이었는데 똑같은 1,000만 원을 넣어도 3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령이 많으신 분, 50세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50세 기준으로 2만 원 정도지만 남자분이 1,940원, 10%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암진단비를 많이 가입해 놓으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암진단비를 1억, 1억 5천, 2억씩 준비할 수 없다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표적항암제 치료비는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항암제 진단비를 꼭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표적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면책 90일 후에 감액이 있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반드시 고려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시고요. 자, 그래서 표적항암제 담보를 비교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일단은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있는 A, B, C, D의 4가지 회사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계속 받을 수 있는 회사가 2개 회사밖에 없고요. 즉 계속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표적항암제 최초 치료 받을 때 치료비 최초 지급액을 받고요. 그 다음에 매년 연간 1회. 아까 보신 것처럼 한 번 치료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연간 1회씩 그리고 1년 이후에 계속해서 10%씩 해서 또 지급이 되는 거죠. 자, 감액 기간은 뭐냐면 감액 기간은 내가 가입하고 1년 이내에는 50%밖에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회사는 1년 동안 50%지만 1년만 지나면 100%를 주는 회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들은 2년이 지나야 100%를 주는 회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장 범위가 갑상선 기타 피부암까지 되는 회사가 있고 되지 않는 회사도 있기 때문에 비율로 지급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계속 받을 수 있느냐 혹은 감액 기간이 1년이냐 2년이냐 혹은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이나 기타 피부암들이 이렇게 감액하여 지급되지는 않는지까지 꼭 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서 암 치료비는 암 진단비에서 대부분 충당하시려고 하실 텐데요. 그래서 암을 넣으시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넣는 분은 잘 안 계시죠. 5천씩 이렇게 넣고 싶어들 하세요. 한번 보면 자, 전체 회사를 제가 쭉 대한민국에 있는 손보사 중에서 유명 회사들을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최대와 최소의 보험료 차이 보이시나요? 이 치료비의 차이를 보시면 무려 6천 원 이상 나는 회사도 있다는 거죠. 6천 원밖에 안 되냐고요? 6천 원은 1,000만 원일 때 6천 원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천만 원이면 3만 원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3만 원이요? 얼마 안 되는 돈 같겠지만 1년 하면 얼마인가요? 36만 원이에요. 그죠? 3만 원에 1년이면 36만 원이고요. 이 36만 원을 대부분 20년 납 이렇게 내시잖아요. 20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일까요? 720만 원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의 차이가 나는 거죠. 회사별로 똑같은 암진단비, 기준도 거의 같고요. 내용도 대동소이한 암진단비가 이 정도 차이가 난다면 반드시 고려를 해보셔야겠죠. 또한 이 표준체 말고 요즘 많이 가입하시는 간편보험하고도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간편보험인 경우에는 할증 상품이기 때문에 보시면 똑같은 연령대라고 할지라도 벌써 7천 원 차이가 나시는 거고요. 여기도 거의 10,000원 가까이 차이가 나시죠. 이렇게 보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암과 관련된 질환이 아닌데도 무턱대고 표준체가 아닌 간편으로 유병자 암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과 유관된 질병이 아니라면
이렇게 표준체로 심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문가와 잘 상의를 하시면 내가 어느 회사가 가장 저렴하고요. 남녀, 성별별로 다르고 연령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가 꼭 필요하시겠고 또한 내가 꼭 표준체로 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간편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큰 금액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 달 10,000원 차이라고 하면 1년에 12만 원이잖아요. 그죠? 5천만 원 넣었으면 60만 원 차이입니다. 6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차이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기간 끌고 가는 보험의 경우에는 미리 가입하실 때 꼼꼼히 잘 검토하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제가 정리를 좀 하겠는데요. 암은 이제 다발성 만성 질환이다. 3분의 1에 걸리는 다발성이고요. 그리고 아까 생존율 보셨죠? 생존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돈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암에 대한 부분들도 발병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사암에 대한 준비도 필수적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또한 암 진단비 보험료가 많이 가입하면 좋겠지만 나 정말 암 준비를 1억씩 하고 싶어, 1억 5천씩 하고 싶어 하면 좋겠지만 그게 부담스럽다면 현재 나와 있는 표적항암제 치료비가 굉장히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별로 비교해 다 드렸듯이 보험료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암 관련 기왕력 이외에는 암과 유관된 질병이 아니라면 별도의 암보험, 즉 암만 따로 뽑아서 표준체로 무할증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한지는 반드시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오늘 도움이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반드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